중국 강남에는 말이죠, 숨겨진 야화들이 진짜 많아요. 야화는 언제 들어도 재밌습니다. 이 마을에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허허, 이곳에 지기가 심상치 않구나. 드디어 성나라 궁궐에 들어오는 겁니다. 천아가씨가. 골목을 걷다 보면요, 한간에 떠돌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돼요. 93세세요, 93세. 우리 조상들 중에 처음으로 왕이 되신 분이다. 예로부터 중국인들이 꿈꿔왔던 유토피아, 마음의 고향 강남. 천하의 재물이 모이고 문학과 예술이 꽃피며 도사와 신선의 전설이 가득 찬 이곳은 바로 江南입니다. 이 마을이 하나의 완벽한 활궤도가 된 거죠. 제갈량의 형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진궁을 열어라, 이궁을 물려라,事事如意. 명나라 건국 시기에 주원장과 진우량은 이 포양호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을 했습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피어난 포양호의 낙원. 찬란한 풍경만큼 따뜻한 인생을 만납니다. 강남에서 찾은 전설적인 영웅의 시간, 꿈꾸던 땅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중국 강남의 봄은 예로부터 수많은 문인과 예술가들이 그 아름다움을 찬양했습니다. 강남 야화를 찾아가는 마지막 여정. 흥미로운 전설을 따라 봄의 절정을 맞이한 강남의 일상 속으로 떠나봅니다. 먼저 장시성의 황림촌으로 갑니다. 장시성 일대는 강남 유채꽃의 진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 강남의 물길 따라 산길 따라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는데 마을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또 살고 있는지, 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봄이 되면 마을 전체가 노란 물결로 일렁이는 황림촌입니다. 전 중국에서요, 봄이 되면 최고로 떠오르는 핫플레이스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는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중국 사람들이 여기를 오고 싶어 합니다. 면적은 약 67만 제곱미터. 계단식 논밭에 유채꽃이 만발합니다. 주민들은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유채를 공동으로 심고 있는데요. 봄이 되면 노랗게 물들어 수많은 사진작가와 여행자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야, 이거 완전히 일부러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도 이렇게 못 모을 것 같아요. 유채꽃 피는 시기에는 중국 전역에서 사람이 모여듭니다. 지나가면서 살짝 보이는 골목도 있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사진 스팟이에요. 여기 보세요. 황림촌은 명나라에 세워진 마을로 전통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에서 고풍스러운 감성이 물씬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마음에 듭니다. 황림촌에 유명한 게 또 있습니다. 처마에 놓여 있는 소쿠리인데요. 이곳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입니다. 햇빛에 말리는 거예요. 널어서 말리는 건데 저는 옷이나 뭐 염료를 말리는 줄 알았습니다. 옷 빨래 말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빨래가 아니고 이거예요. 온갖 뭐 죽순부터 씨앗까지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조 식량을 많이 비축해놔야 겨울을 잘 날 수가 있답니다.
쌓이지 않은 계단식 지형을 이용해 곡식을 말리는 선반입니다. 유채꽃과 함께 황린촌의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 찍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황린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유채꽃밭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줄서기는 필수입니다. 얼마나 멋진 풍경이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 끝에 저희 시간이 왔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여기가 바로 황린에 오시면 항상 마지막에 와야 될 하이라이트 자리죠. 험준한 산세를 깎아 만든 계단식 논밭 위로 끝없는 유채꽃의 향연과 연두빛 이파리들이 어우러져 봄의 전경을 완성합니다. 예뻐요. 마치 누가 일부러 그려놓은 것 같아요. 자연과 사람의 노력이 힘을 합쳐 그려낸 풍경화입니다. 낙원의 입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란색 행복을 품은 채로 마을 구경에 났습니다. 古法手工木仔油 기름 짜는 거. 전통 방식으로 유채씨 기름을 짠다고 하는데요. 커다란 나무 기둥이 2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처음 보는 기계입니다. 돌덩이도 매달려 있고 어떻게 쓰는지 예상이 안 되네요. 师叔啊，这个先在这里煮，蒸不是煮蒸蒸，哎，蒸了之后呢，这是干什么的？来调榨油的，装在这里面，哦，装在这里面，在这里面。 나这边这个油就流出来啊。 이걸로 압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기름이 쫄쫄쫄 나온대요. 여기서. 먼저 유채씨를 쪄서 준비합니다. 볶지 않는 것이 강남의 전통이랍니다. 틀에 넣어서 기름떡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현지인도 신기해합니다. 다음은 압축된 기름떡을 나란히 꽂아줍니다. 저는 아까부터 이 크나큰 나무의 용도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눌러 짜는지, 어떻게 압착을 하느냐. 완전히 막고 당기고 저걸 어떻게 밀 방법이 뭐예요? 기름칠을 한 나무 막대를 압착기에 차례차례 넣어줍니다. 그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만듭니다. 목재 압착기로 기름을 짜는 게 강남의 전통 방식인데요.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힘으로 압착하는 좋은 착유 방식입니다. 오, 기름이 막 나와요. 지금 줄줄 나와요. 아, 정말 옛날 사람들 지혜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짤 생각을 했을까? 막대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 돌로 내려칩니다. 진한 유채씨 기름이 나옵니다. 이 지역에선 기름을 짠다가 아니라 기름을 친다, 따요라고 표현합니다. 我们没见过啊。我们哪见过这个？没见过。 고소하고 신선한 기름 향이 가득 퍼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깨를 볶아서 그려지고 기름을 짜내는데 여기 사람들은 볶질 않고 찌더라고요. 예, 유채꽃 씨를 쪄가지고 이렇게 짜니까 이 향도 조금 다르고 뭔가 분위기도 달라요. 중국에서 유채씨 기름은 다양한 요리에 사용됩니다. 길거리 음식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고기소를 국자에 담고 묽게 반죽한 밀가루를 덮어 튀깁니다. 안에 고기 다진 거를 갖다가 저렇게 튀기는 거예요. 강남 지역에서 유래된 음식으로 전통적인 길거리 음식 중 하나입니다. 요tun즈 오랜만이에요. 이걸 한국에 비슷한 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갓 나온 튀김은 참을 수 없죠. 안에 소가 맛있어요. 한국에 바삭바삭한 튀김을 먹었는데 그 뭐라죠? 크로켓 그런 맛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맛있어요. 신선한 기름이 나는 봄철에 먹어야 최상의 요tun즈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我们这边的特色小吃怎么会不好吃呢？我们这边都是种菜籽油的，要么菜籽油，要么那个茶籽油啊。我们老百姓自己种的。 중국은 세계 최대의 유채 생산국 중 하나. 오래전부터 농촌에선 기름을 직접 뽑아서 사용했고요. 사람들은 건강에 좋은 기름이라고 여깁니다. 유채씨 기름은 볶음, 찜, 국물 요리에 두루 쓰입니다. 你们这里这个什么油特别有出名啊？对吧？那您推荐一个吧。推一个，给你来个水煮牛肉，水煮牛肉包菜啊，包菜也可以啊，包可以。来一个哈 ，OK。 신선한 기름이 만들어낼 풍미는 어떨지 기대됩니다. 유채씨 기름의 고장답게 화끈하게 들어갑니다. 쇠이주니오로는 콩나물을 기름에 튀기듯 볶아줍니다. 기름에 고기를 넣고 끓입니다. 볶아둔 콩나물에 기름과 어우러진 고기 육수를 붓습니다. 각종 양념도 얹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뜨겁게 달군 유채씨 기름을 부어서 향을 터뜨려줍니다. 양배추도 유채씨 기름으로 센 불에 볶아줍니다. 가정식으로 흔히 먹는 양배추 볶음입니다. 제가 주문한 기름진 한상이 완성됩니다. 평소에는 담배 간 음식을 즐기지만 본고장에 왔으니 먹어봐야죠. 水煮牛肉는요 수중전골 같은 소고기인데 기름이 아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름이 조금 안 좋은 지역에서는 제가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남에는 그렇게 맵게 먹지도 않고 또 여기 기름이 특히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일단 잠시 맛을 보고 깔끔해요. 향신료만큼이나 빠지지 않는 유채씨 기름. 확실히 기름이 좋은 게 표가 나네요. 원래 세준 여로는 이렇게 국물을 마시면요 목에 타는 느낌이 나요. 아 이러면서 목이 좀 따갑거든요. 근데 이건 아주 깔끔해요. 좋은 기름은 생으로도 먹는데요. 양배추와 볶아 먹으니 독특한 풍미가 되져 입맛을 돋웁니다. 유채꽃 만발하고 신선한 향기가 입안을 가득 채우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기분 좋은 봄날의 오후입니다. 두 시간 반을 달려 포양후로 갑니다. 바다처럼 넓고 매력적인 이야기가 가득한 호수입니다. 포양후는 중국 역사의 분기점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포양호 대교를 건너고 있어요. 포양호는요 중국에서 제일 큰 담수호죠. 지금 이 다리만 해도 길이가 5.6km에 달합니다. 중국 풍수에서 물이라는 건 있죠. 재물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또 기운의 흐름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물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데 이 포양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국 최대 담수호. 포양호의 면적은 약 3,283제곱미터로 서울의 5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호수에는 41개의 섬과 7개의 자연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어업을 하며 생활합니다. 여기는요, 포양호의 동북쪽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네이칭 마을인데요. 이 마을은 정말 신기해요.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 가구 수가 다 해봤자 300가구가 안 되는, 인구가 1000여 명도 안 되는 조그마한 어촌 마을입니다. 바다처럼 넓은 포양호에서 배는 주민들의 필수품입니다. 냐. 전부터 포양호에 오면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那单程直接去那里的这10分钟？差不多。 포양호는 손권이 이끄는 오나라가 강력한 수군을 육성하고 장강 하류를 장악하는 거점이었습니다. 수나라 때는 대운하로 장강과 연결되어 남북 교역의 중요한 통로가 됐죠. 이후 상업과 농업이 발달해 인구도 늘어났습니다. 중국사의 흐름을 바꾼 무대 앞에 도착합니다. 포양호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곳입니다. 무협소설 같은 데서 동정호, 파양호 그렇게 보면서 평생 이런 데를 한번 구경할 수는 있을까 했는데 그 파양호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를 타고 나무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수많은 문인의 상상력을 키워준 포양호. 우와. 에이. 이왕이면 높은 곳에서 보고 싶어 찾아온 것입니다. 야, 포양호가 쫙 다 내려다 보이네. 중국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수상전의 배경입니다. 명나라 건국 당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유명한 포양호 전투가 일어났죠. 주원장과 진우량의 전쟁이었습니다. 진우량은 황제가 되고픈 욕심에 용혈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좋은 명당 자리를 찾아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 정보를 입수한 주원장이 그럴 수는 없다 해서 여기 와서 두 사람은 격돌을 벌였고 주원장의 승리로 끝났죠. 원나라 말기 신흥 정치 세력의 주원장은 포양호에서 강력한 경쟁자인 진우량과 대규모 수상전을 벌입니다. 주원장은 수적 열세를 딛고 뛰어난 전략으로 진우량을 물리칩니다. 중국은 항상 중원 지역이 제일 중요해요. 중원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게 하남 일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자의 보고는 여기 강남입니다. 강남과 중원을 어떻게 이을까? 이을 수 있는 바로 그 매개체가 이 포양호입니다. 그러니까 포양호를 가진 사람이 천하를 지게 되는 거죠. 朱元璋是靠我们这边， 네. 陈友谅是在九江那边， 因为他们九江是一个大都市嘛。我们靠我们鄱阳这边是一个小县城嘛， 네. 是这样的吧？朱元璋他们在陈友谅把他们逼到这边来了，逼到这个小县城，逼到农村来了。 포양호 대전은 이후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의 적벽대전 에피소드에 차용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내칭촌에는 주원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주원장이 마을에 하사했다고 전해지는 사원입니다. 这个庙个历史啊，就是那个朱元璋和陈友谅啊大战蒲湖啊，18年在这里是个营盘，后来自身的为了纪念他。这是朱元璋啊。 주원장은 가난한 농민에서 황제가 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명나라 건국의 기틀을 잡은 주원장을 주민들은 지금도 모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무 조각을 던지는 걸 지지아오라고 합니다. 这是求菩萨。求菩萨。我们这个是求。哪一个是？你怎么知道？这个是阴刚，这个阴。 서로 다른 것이 나오면 기도를 이루어 준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오! 한 번에 나오다니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他说那个告是顺告，就是说你想什么，他会心想事成的那一种。 좋은 기운을 품고 내이칭춘 여행을 이어갑니다. 세 개의 섬이 연결된 내이칭춘은 포양호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마을입니다. 哎，做啥呢？捕鱼啊？种菜的，种的那里，种的那个岛上。什么？这野菜的话呢，去市场拿了，怎么就坐船去啊？哎，我们这里种菜的是有的岛上去种菜的，那没有桥吗？没有桥的。 那只能坐船去啊。 네. 이게 아니 여기 분이 지금 어디 뭐 고기 잡으러 가세요 하니까 아니 야채 캐러 간대요. 야채를 저기서 가꾸고 오늘 저녁에 뭘 해먹어야겠다 하면 저기 가서 배 타고 와서 야채를 캐오신대요. 我能不能跟你一起去看看？可以。可以啊。可以。哎，就是 흥졌어요. 장웨이 씨는 맞은편에 있는 작은 섬으로 가는 길입니다. 岛上，住了2家进来。那这里面有很多野菜呀，是谁家种的，谁家种的都有分别吗？对，有分别的。 무인도입니다. 섬처럼 솟아난 땅을 그냥 두기 아까워 주민들은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답니다. 장웨이 씨는 장보러 슈퍼마켓이 아니라 전용 섬에 오는 것이죠. 今天是什么是吧？摆宴席啊？摆宴席。什么宴席？今天我父子几个都过来吃饺子。啊，一家人团圆啊！ 这个韭菜好不好？ 와. 这个韭菜好。 예쁘게 심겨 있는 부추입니다. 예, 중국 요리에서는 부추가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중국 부추는 한국 부추하고 약간 다른데 여기는 굉장히 뭐랄까 부드러운 부추네요. 부추는 끊임없이 자라서 복과 장수를 상징합니다. 다양한 파도 키우는데요. 생긴 것만 봐도 싱싱함이 느껴집니다. 이거 네. 대파와 가는 파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파인데요. 이건 정말 이건 정말 맛있겠다. 大概这里你们家这里种了大概几种蔬菜？蔬菜呀，辣椒啊什么的送市来就品种就多嘞。有黄瓜、辣椒、茄子，反正品种好多。好多品种。 섬은 비옥한 토양에 물도 풍부해서 농작물이 잘 자란답니다. 这把刀你刚。 농약이나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와. 야, 시장 갔다 왔습니다. 배 타고 시장 갔다 왔습니다. 那我能不能参与啊？可以啊。可吃2口都可以吧？可以。能吃2口。 소풍 다녀오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며 장웨이 씨가 집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내이칭촌에서 나고 자란 장웨이 씨는 식당과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와 있는 가족들로 북적이는데요. 대가족입니다. 大家好。哎呀，包饺子。普通话叫清明果，我这农村就是包饺子。 청명절은 중국의 대표적인 명절 중 하나입니다. 가족이 함께 조상의 묘를 찾고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봄을 맞아 모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식구가 많다 보니 만두 소 다지기가 끝이 없네요. 这个是我们这里的特产哈，这个是那个腊肉那个油熬起来的，包饺子嘞，特别香，这个好吃嘞，这个包饺子。 훈제 고기 기름을 넣으면 적은 양으로도 음식에서 고기 맛이 난답니다. 집안의 비결입니다. 완성된 만두는 속속 찜기로 들어갑니다.
这个包法不一样嘞。 그냥 보고 있을 순 없어 저도 손을 거듭니다. 随便你什么包。我还会做个洗菜。 가족들이 먹는 거라 속도는 느려도 정성을 다합니다. 婆婆，这样可以吗？知道啊。可以啊。哎，谢谢谢谢。可以。 아, 제일 높으신 분이 오케이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온 가족이 모여지잖아요, 그죠? 모여가면은 파티를 어떻게 다른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모이면 우리 그 명절 음식 하듯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만두. 오늘은 만두 파티다 그러면 전부 다 모여서 같이 만두 빚는 거예요. 중국에서 만두는 부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모자람 없이 푸짐하게 나눠 먹는 게 이곳의 문화입니다. 만두를 먹으면 복이 온다라고 여깁니다. 넉넉한 인심이 대진 청명절 밥상이 차려집니다. 포양호의 자연과 가족들의 정성이 담긴 한 상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마음을 나눌 시간입니다. 고기가 없어요. 고기 없는데 고기 맛이 나요. 真的好吃啊！ 多吃点。 훈제 고기 기름이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이런 만두라면 100개도 먹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한 시간입니다. 중국 역사의 분기점이었던 포양호는 지금도 주민들의 삶이 흐르는 일상의 무대이자 정겨운 낙원입니다. 포양호를 뒤로하고 동쪽으로 달려 또 다른 낙원이 있는 저장성의 항저우로 갑니다. 항저우는 현재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경제 허브 도시입니다. 연간 2억 명 이상의 여행자가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죠.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에서 항저우를 지상낙원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선 항저우에 와서 시후를 보지 않으면 항저우에 왔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기 있는 호수입니다. 아름다운 시후. 시인들과 연인들은 이곳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연인이 함께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사랑 이야기가 시후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10대 명성지 중 하나 항저우 시후. 이곳을 찾은 수많은 시인과 묵객들은 시후를 살아있는 시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시후는 곧 낭만입니다. 시후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는 유람선을 타는 겁니다. 자, 시후도 강남의 대표 호수인 만큼 배로 한번 즐겨봐야죠. 물의 도시에 찾아온 봄을 만끽합니다. 시후의 물결 위로 중국인들의 상상력도 흐릅니다. 여기 이 넓은 호수에는요, 전해지는 전설 이야기만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을 대표하는 러브스토리,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이야기 2편이 다 무대가 여기예요. 백소정은요, 예쁜 여자가 아니고 뱀이에요, 뱀. 천년의 수행을 한 뱀인데 수행을 하러 전국을 다니다가 항저우에 와가지고 이 시후를 보고 서호에 반합니다. 그래서 잠시 수행을 멈추고 여기서 며칠 논의를 해야겠다 하고 여기에서 노는 거예요. 놀다가 거기에 마침 나온 서생, 허선에게 반해버립니다. 결론은 좀 슬픕니다. 백소정을 잡아다가 여기 바로 저기 있는 레봉탑, 레이펑타에 봉인해버립니다.
중간에 잠시 내릴 수 있는데요. 시후 안에 섬이 있습니다. 샤오잉조 소영주라는 인공섬인데요. 그 섬에는 호수가 있습니다. 아, 호수가 워낙 커가지고 호수 안에 다시 섬이 있고 섬 안에 또 호수가 있습니다. 호중호, 도중도. 예. 호수 속의 호수, 호수 속의 섬, 섬 속의 호수, 섬 속의 섬. 아, 복잡하다. 1시간이면 다 둘러볼 정도로 작은 섬이지만 시후에선 꼭 들러야 할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중국 인민폐 화폐의 1원짜리, 1위안짜리의 뒷면에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산타닌유에라고, 자, 수면 위에 석탑이 보이실 거예요. 하나, 둘, 셋. 중국의 그 인민폐 화폐 지폐 이콰이첸 1원짜리, 1위안짜리 지폐 뒷면에 있는 그림으로도 유명합니다. 산타닌유에는 서호 10경 중 하나입니다. 漂亮啊，好看。小时候的人那个《新白娘子传奇》有没有看过？西湖有很多的传说嘛，然后有那个白娘子的传说呀什么的，然后基本所有的中国人都知道，所以大家对西湖也非常的向往。欢迎大家来西湖玩，漂亮的嘞。 수많은 전설과 예술의 배경이 되어온 호수. 시후는 마음속에 그리던 장소가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항저우에서 2시간 반 거리에는 삼국지의 제갈량이 꿈꾸던 세상이 있습니다. 주거 빠과추는 14세기 제갈량의 27대 손이 만든 마을입니다. 주역에 나오는 8괴를 기본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었으면 제일 먼저 승상사당을 만나게 됩니다. 승상사당. 제갈량은 유비가 세운 촉한의 승상이었죠. 그때 그 직위를 그대로 지금 쓴 겁니다. 승상의 사당, 즉 제갈량의 사당이에요.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제갈량. 한국인들에게도 사랑받는 인물입니다. 제갈량의 후손들이 제갈량의 그 업적에 따라서 여기 마을을 만들었거든요. 908개를 이용하여 여기 8개촌을 설계합니다. 설계해가지고 여기는 그냥 대충 지어진 촌락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인공구조로 만들어진 아주 계획된 마을이에요. 마을에는 제갈량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후손들이 제갈량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그 이름을 뭐 100년에 드날 일이라 1000년에 드날 일이라 이래요. 그 이름은 밍초이 보통 천추를 써요. 천치오 이래갖고 1000년의 시간 동안 그 이름은 변치 않고 뜰치리라 이러는데 밍초이 위조 우주라고 적어놨어요. 그 이름은 우주의 뜰치리라. 그 이런 굉장한 이건 정말 프라이드 자부심이 너무 센 것 같아요. 네. 제갈량의 이름이 시대를 넘어서 사랑받고 있으니 후손들의 바람이 이루어진 건 아닐까요? 명나라 때 건축된 승상사당은 섬세한 조각이 특징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사당의 주인이 나옵니다. 제갈량입니다. 난세를 다스렸던 제갈량의 지혜를 떠올리니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조용한 틈을 타 혼자 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호,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다는구나. 가서 모셔라. 공주大驾 事事如意. 야, 여기 역시 제갈량의 후손들이 사는 곳답게 제갈량의 형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제갈량이 전쟁터에 나가죠. 그럼 위에서 저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안고 다니던 의자예요.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쫙 지휘를 하죠. 제갈량의 사륜마차에 앉아 역사의 한 장면도 떠올려 봅니다. 부채가 되었지? 날이 좀 춥죠?
사당을 나와 마을 중심으로 향합니다. 이야기에 쉽게 팔계도를 그려놨네요. 여기 가운데 태극, 태극이 우리 저 호수와 저기 무태 쫙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팔계가 이렇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걸 건물로서 이렇게 형성시켜 놓은 거예요. 이 마을의 중앙에 태극을 두고 근, 태, 이, 진, 손, 감, 간, 곤 이렇게 8개의 궤를 갖다가 건물로 이렇게 딱 이어놓은 겁니다. 완전히 인공으로 만든 풍수의 최고 작품이죠. 그래서 이 마을이 하나의 완벽한 팔계도가 된 거죠. 중심부가 낮아서 물이 모이는 구조고요. 적을 막기에도 유리한 요새입니다. 제갈량과 후손들이 만든 지혜의 낙원입니다. 아, 大娘，这什么呢？吃饭。大娘，用这个打水呀？哎，打水都打了嘞。 하하하, 정말 옛날 우물이다. 한국에선 보기 드문 우물이죠. 옛 추억도 떠올라 물 깊기에 도전해 봅니다. 好的. 잘 안 되는데요. 제가 헤매자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와, 아예 넣을 때부터 각도를 잡으시는구나. 이게 알았어. 넣을 때부터 각도를 잡으셨어. 할머니가 요 각도로 던지셨어요. 이렇게 해갖고 퐁, 요렇게 한 번에 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번만에 떠는 거죠. 에이, 不客气. 우물 옆에 있는 따궁탕으로 갑니다. 따궁탕은 강남 지역에서 유일한 제갈량의 기념사당입니다. 제갈량의 시호인 충무는 충성스럽고 무예에 뛰어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예로부터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런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바로 가훈과 규칙 그리고 어떤 교육을 담당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따궁탕은 하늘이 내린 지략가라고 불리는 제갈량의 철학과 정신을 계승하는 공간입니다. 그의 가문은 후손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야, 여기 이런 데서는 저절로 공부가 되겠는데요. 선생님 자리에 한번 앉아왔습니다. 자, 따라 읽거라. 子曰有朋自远方来不亦乐乎 뭐 논어를 시작해서 모든 강의를 여기서 했겠죠. 그죠? 당시에 이르기까지 床前明月光疑是地上霜举头望明月低头思故乡 참 훈장님 자리 좋네요. 여기 정말 공부가 절로 되겠다. 후손들은 여기서 어떤 꿈을 꾸었을지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조그만 서당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멋지네요. 그래도 이게 뭔가 하면 가르치는 교육의 방법을 다 적어놨네요. 따궁탕에는 제갈량의 지혜가 녹아있는 글도 많습니다. 我们这里建筑物上面那个4句话很有名气的。4句话，哪4句话？淡泊明志，宁静致远，就是连承后代的，教他们怎么做人，怎么培养人，怎么这样子。也是。 제갈량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 삶의 길잡이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되새겨보게 됩니다. 주거박와추는 그냥 후손들의 마을이 아니라 제갈량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의 축소판은 아니었을까요? 주민의 90%가 제갈량의 후손이라 어딜 가나 그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你好，扇子啊，
다양한 서예 작품이 있습니다. 这全都是您自己写的吗？是的。啊，自己写的呀？哇，出师二表，哦呀，还有出师表。아, 제갈량의 지금 모든 그런 기록들을 갖다 직접 지금 글로 쓰셔가지고 작품도 쓰고 부채도 만들고 하세요. 您什么时候开始写这个书法呢50年前。 50年前，50년 전에. 나请问今年贵庚？80。80。 계자서는 제갈량이 아들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몸과 마음을 닫고 바르게 살아가라는 삶의 태도를 전해줍니다. 제갈량의 통찰력이 담겨 있어 중국 부모들 사이에선 자녀 교육서로 인기가 좋습니다. 특별한 부채가 있다며 보여주시는데요. 아, 진짜 공명산. 자, 제갈공명하면 트레이드마크가 있죠. 바로 부채입니다. 이게 제갈량이 썼다는 바로 공명선입니다. 이 공명선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부인인 월영 씨가 선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월영 씨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소위 말해서 우리 서당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스승에게 여러 스승에게 배웠는데 마지막 스승이 너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노라 이만 하산하거라 하면서 마지막 선물로 이 부채를 주면서 여기다 글자를 썼다라고 합니다. 두 글자를 명, 량, 밝을 명자와 밝을 양자를 두 개 쓰고 너는 장차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남자에게 시집을 가거라. 그래서 명량 공명선생 제갈량에게 시집 갔잖아요. 중국에선 시나 명문장을 부채에 새기는 걸 하나의 멋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 부탁합니다. 이런 쓰는 스타일이요.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가 하면 정말 구한말의 선비들이 왜인가 하면 저 선비들이 그 쓴 책들을 제가 손으로 쓴 책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낙관까지 찍어주시네요.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共盖三分国 名成八阵图 江流石不转 遗恨失吞吴 诸葛亮第49代 诸葛品瑜 멋진 글씨를 선물 받으니 저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한글로 적어봅니다. 예, 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운중을 구름 속의 달처럼 멋지게 사시라고요. 여기 오면 다들 신선 같아가지고 저는 이런 말이 좀 어울리네요. 아, 시시시시. 제갈량은 끝내 천하를 얻지 못했지만 그의 사상과 정신은 여전히 후손의 마을에 살아 있습니다. 주거 빠과촌에선 제갈량이 바라던 이상향이 무엇인지 만날 수 있습니다.江南好，风景旧承安。日出江花红胜火，春来江水绿如蓝。能不忆江南？ 그리운 강남, 흥미로운 이야기가 깃든 땅이며 언제든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의 낙원입니다. You won't admit you love me, and so 움직일 때 보니까요 생각보다 빨라요. to know you always tell me perhaps, perhaps, perhaps
say yes. But if you don't, dear, confess. And please don't tell me. Perhaps, perhaps, perhaps. 강남 연우, 연우 강남. 강남에 와서 비 안 맞으면요 더 습해요. 제가 마법이죠. 제가 우세 강남을 불고 나니까 바로 비가 그치지 않습니까? 저 거짓말 안 합니다. 그쳤어요.